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선다형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질문에 문제를 입력합니다. 한글을 창제한 조선의 왕은? 이라는 문제를 출제해 보겠습니다. 선다형 문제는 보기를 2개에서 4개까지 만들 수 있고 유료 계정에서는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지선다형을 많이 활용하죠. 저도 보기를 4개 입력해 보겠습니다. 답은 세종이겠죠? 각 답변 옆에 동그라미가 튕겨지고 있는데요. 세종을 선택해서 답을 체크합니다. 가운데 있는 미디어 삽입은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때로 학생들에게 퀴즈에 관련된 정보나 힌트를 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미디어는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고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여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를 클릭해보면 이미지, GIF, 동영상, 오디오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유튜브도 있어 영상을 보면서 퀴즈를 만드는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는 별표의 프리미엄 기능이지만 텍스트를 AI가 읽어주는 기능이어서 외국어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ho was the fourth king of Joseon who created Hangul? 게티 이미지는 무료 계정의 경우 하나의 카웃 퀴즈 안에서 한 장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세종대왕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한글로 검색해서 잘 나오는 키워드도 있지만 영어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할 때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킹 세종으로 검색해 볼까요? 세종대왕과 관련된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에도 게티 이미지와 언스플래시가 있으니 2가지 모두 확인해 보시고 적절한 이미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게티 이미지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수정하고 싶다면 이미지 자르기 편집에서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지통 모양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삭제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완성됐네요. 이렇게 만든 문제는 옆에 있는 작은 아이콘으로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추가를 클릭하면 문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퀴즈를 선택해서 선다형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일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를 만들고 보기에 글 대신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답변 대신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되는데요. 게티 이미지는 말씀드렸듯이 한 퀴즈에서 한 개의 이미지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이미지를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언스플래시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언스플래시에서는 별표가 보이지 않네요. 언스플래시에서 검색해서 각 보기에 이미지를 넣어 보겠습니다. 퀴즈를 만드는 도중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가 이미지로 잘 들어갔네요. 확인을 마친 후에는 미리 보기 나가기로 퀴즈 제작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디자인 메뉴를 선택하고 동영상 템플릿을 검색해 봅시다. 검색창에서 설명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볼까요? 검색 결과 중에서
저와 똑같은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만약 저와 똑같은 템플릿이 안 보인다면 템플릿 검색창에 다음 내용을 입력하고 검색해 봅시다. 이제 이곳에 있는 모든 6개 페이지의 적용을 클릭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곳을 동영상을 위한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 왼쪽에 있는 재생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춤 버튼을 누르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재생을 멈출 수 있습니다. 재생 막대가 1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에 있을 때 키보드의 홈키를 누르면 첫 페이지의 가장 앞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의 재생 시간은 페이지 경계선을 드래그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첫 페이지의 경계선 부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줄여볼까요? 그럼 줄어든 만큼 재생 시간도 함께 줄어들었겠죠? 학기 말에 학급 동영상을 만든다고 가정하고 편집을 진행해 봅시다. 1페이지의 텍스트를 더블 클릭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상자의 너비를 조절해서 2줄로 만들고 적당히 크기를 변경해 볼까요? 위쪽에 있는 텍스트 내용도 자유롭게 변경해 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그리드 요소에 들어있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상단의 삭제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동영상 삭제와 그리드 삭제라고 나오죠? 동영상 삭제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리드 요소만 남게 됩니다. 이곳에 선생님의 학급 사진이나 동영상을 넣으면 되겠죠? 지금은 요소 메뉴에 있는 동영상을 삽입해 봅시다. 삽입한 동영상을 클릭하고 상단 테두리 스타일 메뉴를 선택합니다. 이곳에 있는 그래픽과 비슷한 느낌을 만들기 위해 테두리의 두께를 변경합니다. 동영상의 배경에 있는 그래픽을 선택하고 색상 메뉴를 클릭해서 배경 색상을 변경해 볼까요? 그리고 지금 변경한 색상을 모든 페이지에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 아래쪽에 있는 모두 변경을 클릭합니다. 이곳의 그래픽 요소 2개를 그룹화로 묶어보겠습니다. 상단의 위치 메뉴를 선택하고 레이어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어서 그래픽 요소 2개를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해서 복수 선택합니다. 그래픽 요소 위에 나타난 그룹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래픽 요소의 크기를 한 번에 키우고 위치를 옮겨볼까요? 동영상이 들어간 그리드의 크기와 비율도 그래픽에 맞춰서 변경해 봅시다. 동영상의 배경음악 역할을 하는 오디오 요소를 삽입해 봅시다. 요소 메뉴를 선택하고 오디오의 모두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의 전체적인 느낌과 어울리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이곳의 주제 태그를 클릭합니다. 저는 행복한 태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검색 결과 오디오를 미리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오디오의 이름 부분을 클릭해서 타임라인에 삽입해 봅시다. 이렇게 오디오 요소가 뒷부분에 삽입됐다면 드래그해서 가장 처음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오디오 요소를 선택하면 페이지 상단에는 오디오와 관련된 메뉴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조정을 클릭하면 오디오의 재생 구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디오의 첫 부분부터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오디오 요소를 드래그해서 구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페이드 메뉴를 선택해 봅시다. 페이드 인은 오디오의 시작 부분의 볼륨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고 반대로 페이드 아웃은 오디오의 끝부분의 볼륨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페이드 아웃을 삽입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봅시다. 페이드 아웃을 삽입하기 전 오디오의 끝부분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오디오의 페이드 아웃을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볼륨이 점점 작아지며 자연스럽게 끝나는 느낌이 들죠?
오디오 요소는 타임라인에 여러 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재생 막대를 이곳에 위치시키고 다른 오디오 요소를 삽입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새로운 오디오 트랙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두 개의 오디오가 중첩된 경우에는 오디오가 함께 재생되겠죠? 자연스러운 오디오 교체를 만들기 위해 오디오를 분할해 봅시다. 첫 번째 오디오를 선택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곳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 분할을 클릭하면 이렇게 오디오를 두 개로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오디오 뒷부분을 클릭해서 삭제합니다. 첫 번째, 다했니 다했어요를 이용하여 과제 제출 및 검사 손쉽게 하는 노하우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 교과서 검사, 과제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종이를 걷어서 또는 교과서를 걷어서 하고 계신가요? 과거의 저 역시 아이들의 교과서를 검사할 때 아이들의 교과서를 전부 걷어서 낑낑거리며 교무실로 들고 와서 하나하나 검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프린트 검사를 할 때도 아이들의 프린트를 걷어서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검사해야지 하다가 나중에 그 프린트를 찾으려면 어디다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찾느라 시간 낭비 참 많이 했던 것 같네요. 항상 교무실 서랍과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과제 더미로 어수선함을 벗어나지 못했었죠. 그런데 다했니? 다했어요를 알게 되고 이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과제를 검사하게 되니 무겁게 교과서를 전부 걷을 필요도 없게 되었고요. 과제 프린트로 온 책상이 뒤덮이는 사태도 말끔하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다했어요 어플을 깔게 하고 이것으로 자신의 과제를 찍어서 올리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웹사이트 다했니로 들어가 클릭 한 번으로 아이들의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도 해주고 또 성적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들의 과제는 온라인상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종이를 걷어서 검사할 때 잊어버릴 수 있는 우려 또한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내주고 과제를 검사했던 사례를 다했니 사이트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했니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뒤 과제를 만들어야 하는 반으로 들어갑니다. 메뉴 탭에서 과제별 보기를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과제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과제를 올리면 제가 다했니 웹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의 과제를 검사하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데요. 보상의 도구로 쿠키를 사용해서 완성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도 하고요. 또한 피드백란에 피드백을 적어서 보내주기도 한답니다. 과제를 잘못 파악하고 틀리게 해서 제출한 아이들에게는 반려 버튼을 누르며 반려 사유, 즉 보강해야 할 사항을 적어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시 자신의 과제를 수정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핸드폰을 활용해서 아이들은 과제를 제출하게 되고 교사는 과제를 손쉽게 컴퓨터 웹상에서 검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저는 수업 중에 해서 내야 하는 과제, 실험 보고서, 교과서 검사 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한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선생님께 받은 개인의 피드백을 다했어요 어플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한 아이들 과제를 언제든 열어볼 수 있기 때문에 과제를 걷어서 서랍에 보관하고 잊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과제를 걷어서 검사를 하니 훨씬 시간적인 이점도 있었는데요.
한 번의 클릭으로 아이들의 과제를 확인하니 번호 순서대로 맞추고 종이나 교과서의 페이지를 일일이 넘길 일도 없습니다. 또한 개인별 피드백을 해줄 수 있으니 훨씬 더 개인별 맞춤 학습으로 효과도 얻고 아이들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제를 걷는 것이 과연 교사들에게만 좋을까요? 아이들에게도 다했어요를 통해 과제를 제출했을 때의 이점을 인터뷰로 들어봤습니다.